TV조선하고 채널A가 이제 방심이 방송 소위에서 법정 제재 3건을 의결함으로써 요거를 확정하게 되면요. 조건부 재승인 취소. 그러니까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줬는데 요거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갖춰지는 거예요. 확정이 되면. 법정 제재 3건을 의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TV조선하고 채널A 조건부로 재승인 했을 때 우리가 엄청 분노했었지 않습니까? 방통위 지금 뭐하냐 막 이런 난리가 났었는데 더군다나 최근에 방통위원으로 지금 김현 전 의원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욱 그분이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허욱한테 분노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 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통위에서 재승인 취소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한 1, 2년 끌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 이 북한 관련해 가지고 TV조선이나 채널A가 하는 짓들 한번 보십시오. 가짜뉴스 같은 거 엄청 끌어와가지고 병장회의 같은 선임 병장회의 같은 그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도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사실은 이 지금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조건부라는 것이 법정 제재가 5건 이상이면 승인을 취소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게 지금까지 살면서 방송을 하다가 승인이 취소돼서 방송국이 없어진다. 그런 거를 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뭐 군사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하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방송사끼리 합치는 거는 봤어도 방송에 나오다 방송이 중단된다 이런 걸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방송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공기로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잖아요. 진실을 보도하고 뭔가 객관적으로 사회의 어떤 기준점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는 방송이라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전 경고를 충분히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뭐 초유의 사탈이라는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그래도 조건부 재승인으로 받은 방송들이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요건을 갖추는 바로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 TV조선하고 채널A가 이제 조건부 재승인.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시기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마인드를 바꿔야 돼. 방송사가 없어지는 꼴을 못 봤다. 방송사가 없어지지는 않아도 대주주가 바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로 ITV 같은 인천 민영방송 같은 경우는 취소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 민방위. 네. 그러니까 만만한 거죠, 그쪽은. 조중동은 사실 못 건드린 측면이 있어서 180석 정도를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들끼리 가더라도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였냐면은 특정인의 입장을 충분한 사실관계 없이 불명확하게 방송해. 방송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란케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 조국 장관 등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나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막 남발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니들 그러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줬던 거고 너 앞으로 몇 번만 더 걸리면 니들 승인 취소한다라고 또 경고까지 주면서 조건부 재승인했는데 또 걸렸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TV조선이나 채널A가 채널이 재승인 취소가 아니 승인이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채널을 운영 못하게 되는 상태까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인 상황은 일단 충족시켜 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진짜 나쁜 뉴스나 잘못된 방송하면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책임감을 최소한 기자 새끼들한테 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뭐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던 것들이 우리가 봐도 그냥 아님 말고 이렇다던데 아님 말고 이런 보도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방송에서는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이 재승인이 취소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전파 낭비, 전파 공해를 말할 정도로 계속 가짜뉴스를 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건을 만들어 놔야지 이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확정이 되어서 이제 행정소송을 하면 이제 그냥 막가파식으로 더 심하게
어떻게 정부 비판을 하든 뭐 자기들을 옹호하는 방송을 하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요건을 만들어 놔야지 어쨌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전에는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안 놓은 것도 아니고 막 애매한 분위기였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예 만들어 놓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 말이죠. 뭐 언론의 날 이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송은 정당 같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대응을 할지가 또 보이네요. 아까 그 행정소송, 헌법소원, 가처분, 손해배상 뭐 온갖 것들이 한번 난무하지 않을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질질 끌어서 그 방송을 계속 연장하겠지만 저는 정부가 전파라는 게 공공재인데 그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좌시하거나 묵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선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뉴스를 전파를 통해서 내보내면 나는 제재를 받는구나. 이런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어차피 그 전에 조건부 재승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5건 이상이 위반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한다가 지금 충족됐기 때문에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저는 맞아요. 강력하게 한번 승인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6개월 내에 아니면 3개월 내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너희들의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3개월 뒤에 그럼 셧다운 시키겠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는 거 보겠다라는 쪽으로 조건적으로 갈 수 있지만 저는 더 강력하게 둘 중에 하나는 한번 날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은 MBN 같은 경우도 지금 취소 직전에 놓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설립 자체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런 방송 채널들을 아예 그냥 300번대로 보내버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방송 취소는 일단 안 해줄게. 행정소송을 해 어찌됐든 그대신에 그러니까 정채널을 채널을 뒤에 케이블로 저희 300번대로 보내버리면 뭐 물론 이제 뭐 열성 시청자들은 찾아서 보겠지만 네. 돌리면서 꼭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그렇죠. 그런 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 채널 앞번호 준 거 자체가 이명박 네. 때 특혜였었죠. 어마어마한 특혜였었고 우리 집에서는 채널 A가 18번입니다. 그리고 19번이 TV조선이고요. 아니 동네마다 약간씩 다르지. TV조선이나 채널A가 300번대를 받으면 정말로 새날이 열리겠네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종편계의 그러니까 채널.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널들 보면은 무슨 채널이 저렇게 많아 할 정도로 채널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 벌만한 채널이 많지가 않은 게 대개는 보면 재방송 채널들이에요. 옛날에 유선방송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최소 종편들은 종합 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굳이 간다면 300번대로 간다고 해서 저는 볼 사람들은 꼭 볼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엊그저께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YTN 같은 보도 채널이 지금 매각되거나 그러면 최소 민주 진보 채널 그 느낌 나는 채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고요. 사실 종이신문의 영향력도 없지만 TV조선이나 채널A의 영향력은 그들 그 할배들 문화 속에 잠깐 보는 정도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미 영향력은 잃었다고 봐요. 이 케이블 채널이나 스카이 뭐 라이프 이런 데서 그나마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저는 YTN이라고 봅니다. 그 YTN 하루 종일 인수계획 틀어놓는 거. 지금 뭐 새날에서 YTN 인수계획 저번에 하고 인수계획도 계시다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문제는 돈이겠지요. 근데 이 문제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편이 탄생하면서 종편이 기존 보수 언론 그리고 자본가 결합해서 그들이 허가권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민주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송은 전혀 여기에 참여 기회 그다음에 그렇지. 조건이 우리한테는 성숙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방송들은 계속적으로 모든 정책 이슈에 대해서 보수 측만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전에도 종편이 생기기 전에도 운동장이 뭐 김재철을 비롯해서 MBC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MBC는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종편은 끝까지 한 번 더 정권이 바뀐 뒤에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부로 바뀐 뒤에도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 정당의 그냥 기관지 역할 정도만 하는 그런 방송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우리 쪽에도 하나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한겨레가 또 만약에 뭐 여러 안 중에 한겨레가 만약에 YTN을 대주주 뭐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 암 걸릴 거야. 내가 봤을 때 언론은 그런 거야. 독재 시절에는 나름 열심히 싸워.
근데 이제 대충 서로 타협을 하죠. 민주정부가 되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부를 까는 것이 기자들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차라리 새나라를 키워주세요. 황작가 TV도 그렇고.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